여자 동기들, 화학공학과 주로 취업 분야, 반도체 쪽은 공정 엔지니어, 플랜트 쪽은 품질, 그리고 저처럼 일부는 설비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기술 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엔지니어 분을 모셨습니다. M지니어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화학회사를 다니다가 현재는 하이닉스에서 설비 인프라에서 재직 중인 M지니어입니다. 자소서 꿀팁. 저는 스스로가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해서 처음 자소서 쓸 때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는 시간을 너무 버릴 것 같아서 자소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표되는 키워드별로 어떤 경험을 적을지 정하고 문단은 딱 3개로만 나눠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두 가지식으로, 나머지 문단은 두 문단을 요약하는 한 줄의 내용을 적고, 두 번째 문단은 무슨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무슨 역량을 키웠는지 등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틀을 만들어두니까 여러 회사 지원할 때도 편하고 자소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 합격률도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적성 꿀팁. 하이닉스 인적성은 기출문제만 살짝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들을 사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적성보다 인성 문제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인성 풀 때는 나는 매우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제 대학 동기들이 주니어 탤런트로 이번에 많이 지원했는데 인성검사에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진짜로 자기한테 체면을 걸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도전적이지 않다라고 막 선택을 해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니어 탤런트는 제가 봤을 때 경험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안전적인 거를 지향하는 답변을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성검사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네 인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확실히 이제 직장인이 되면 도전을 좀 안 좋아하고 좀 안정적인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엔지니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면접 꿀팁. 면접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취업한 선배들의 면접 질문들을 모두 모아서 약 200개의 질문에 대한 대부분을 적고 자다가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외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이닉스 면접 봤을 때도 떨리는 거 없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면접 분위기를 제가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이셨던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면접은 1등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1분 자기소개 할 수 있나요? 지금은 못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 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거의 초반 질문이었는데 인사팀 면접관님이 자소서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직 분들과 어떻게 친해졌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갔다 등 준비한 대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게 다인가요? 라면서 압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흡연자지만 친해지기 위해서 담배 타임에 따라갔다고 말씀드렸더니 예상외의 답변이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접관님들이 빵 터져서 면접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이게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거지만 이런 여유는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면접 봤을 때 두 번이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면접 분위기가 되게 빵 터지는 분위기가 있으면 합격 시그널이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드네요. 그러면은 화학공학과 주로 취업 분야, 여자 동기들 위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쪽은 공정 엔지니어, 플랜트 쪽은 품질, 그리고 저처럼 일부는 설비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대학 여자 동기들만 봐도 좀 사기업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변에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이 있는지, 취업 준비 중 공백기나 면접에서 떨어져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인 중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대학원은 학문의 뜻이 있지 않은 이상 취준 공백기가 걱정되거나 회피성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피성으로 대학원을 간 지인들 중에 졸업 후 대기업을 간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고 전공이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사 졸업 후 3년 공백이 있었는데 하이닉스 취업을 한 경우는 봤습니다. 네, 엔지니어 분이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실상 석사를 가게 되면 학사 때보다 취업 풀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생 때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학교에서 지원하는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다녀온 거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으로 외국계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 회사에서 설비 직무 경험으로 지금의 하이닉스로 이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한 학기 갔다 왔습니다. 한 학기요? 전액 지원이었나요? 500만 원 지원이었습니다. 와, 500만 원이 되게 크네요. 좋은 학교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때 외국계 기업을 다녔었다고 하셨는데 외국계 회사는 어떤지, 그리고 외국계는 인수인계가 전무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소문이 아닌 팩트인지. 제가 입사하고 기존에 없던 롤을 맡았었는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한국 지사 내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어서 전 세계 이제 비슷한 롤을 가진 엔지니어에게 물어봐 가면서 해나갔었습니다.
근데 이 외국계의 장점은 한국지사 내에 이 롤에 대해서 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했다, 잘못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서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그냥 국내 대기업을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근데 MG니어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는 말만 MG라고 하시지 MG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저한테 새로운 롤이 맡겨지면은 입사를 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주식만 보거나 유튜브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실히 저랑은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직 이유랑 이직 팁.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일반인은 대부분 모르세요. 주변에서 딸 어디 취직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부모님이 외국계 회사 어디고 뭐하고 이런 설명을 한참 해줘야 되는 것이 가오가 좀 안 살아서 국내 대기업 이직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상관없게 됐습니다. 금융치료가 되기 때문에. 와, 진짜 MG니어님 고가 잘 받으셔가지고 성과급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는 정말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이름만 말했을 때 이제 부연 설명이 없는지 자존감도 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오를 되게 중요시 여기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일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경험. 최근에 신기술을 검토하는 게 있는데 현장에 잘 적용을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직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앞으로 낼 거라는 거죠? 네,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 준비 중인데도 고가를 잘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잘 성공시키라고 잘 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저희 팀장님 이거 보고 저희 팀장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스트레스 역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잠자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퇴근하면 매일 기숙사에 있는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회사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뛰거나 아니면 기숙사 수영장에서 그냥 생각 없이 1시간 정도 수영을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가 다 잊혀지더라고요. 집 안에만 있으면은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드는데, 여러분들도 취준 생활이 긴 터널이잖아요. 그때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 근 3년 안에 용인의 세페브로 가거나 중국, 미국 등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지금 팹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도전을 해볼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케미스토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당연히 MZ스럽게 새로운 도전을 안 좋아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여기 공장에서 북바시처럼 있으면서 화학공학과 취준생분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화학공학과 취업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화공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 가지. 취준할 때 어디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직무에 다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공 플랜트에 입사해서 커리어를 쌓다가 나중에 꿈이 바뀌어서 반도체 생산 엔지니어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취준 시작할 때 반도체 생산으로 갈 건지 플랜트로 갈 건지 노선을 정하고, 반도체 생산이다 하면 최선으로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차선으로 ASML, 텔 등 장비사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플랜트로 가고 싶다 하시면 설비 직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주변 애들을 봤을 때 취준 오래 한 친구들을 보면은 직무를 정하지 않고 진짜 남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최소 취준 1년 반입니다. 저는 직무 타겟팅을 빠르게 해가지고 졸업 전에 취업을 했는데 낮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취준생 분들도 직무 타겟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공부도 당연히 하셔야겠고,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이닉스 입사한 지인 중에는 지방대도 많고 졸업 후 3년 백수였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4년 경력을 버리고 중고 신입으로 입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취준 쉽지 않겠지만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치포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해외여행 좀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회사를 좀 많이 물어볼 때마다 하이닉스 다닌다고 물어보고 하면 이제 대학교도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나온 대학교 이름을 물어보면 놀라셔요. 어떻게 왔냐고. 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잖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도 있고 지방 국립대도 있고 심지어 지방 사립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절대 못 온다, 학벌에서 이미 끝났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패배의식은 혼자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패배의식이 없는 동기들까지 오염시키지 마시고 혼자서 간직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졸업 후 3년 백수였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거는 처음 봤는데. 네, 있습니다. 와. 제 동기 중에 말하면 누군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3, 4년 경력을 버리고 중고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실제로 3, 4년 버려도 하이닉스의 초봉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성과가 터지면 되게 높고, 심지어 복지가 넘사잖아요. 그죠. 휴가도 진짜 미친 듯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엔지니어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인터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